네, 안녕하세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자, 오늘 온라인 매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그런 대화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한번 내용을 열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간단하게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을 배웠어요. 이 친구들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자료를 얻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리소통망 SNS를 활용했어요. SNS를 활용했더니 그 특성은 서로 다른 공간의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었고 그림과 사진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로그의 특성을 배웠어요. 어떤 친구가 SNS에 댓글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블로그 링크를 걸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었는데 블로그의 특성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뿐만이 아니라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터넷 매체는 사람들의 소통을 더욱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친구들이 전자우편과 온라인 대화를 활용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일주일 뒤에요. 우와, 영상 편집이 끝났다. 아이들에게 보내야지. 영상 용량이 큰데다가 줄거리판도 같이 보내야 하니까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이 친구는요, 지금 영상 편집이 끝났대요. 그래서 지금 영상과 줄거리판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과 줄거리판의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대화상에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넘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메일이죠. 우리가 첨부 파일이 많거나 용량이 클 때에는 이렇게 전자우편에 대용량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전자우편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봤겠지만 이 그림처럼 생겼어요. 그쵸? 메일에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임시 보관함, 휴지통 이렇게 해서 각 탭별로 내 이메일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보내는 사람은 서영이고요. 받는 사람은 나머지 친구들이네요. 제목은 공익광고 영상 1차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줄거리판을 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파일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쵸? 영상 볼륨을 낮춰요와 줄거리판을 보냅니다. 첫 번째 파일은 영상 파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파일은 그림 파일이에요. 줄거리판이 뭔가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첨부 기능을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자메일, 전자우편은 첨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첨부 기능을 사용해서 자료를 한 사람당 하나씩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받는 사람을 여러 명 지정할 수 있죠. 몇백 명한테도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기능을 사용해서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다.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전자우편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첨부 기능을 사용해서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전자우편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우편에서는 이렇게 파일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글을 활용해서 내가 보낼 수 있는 내용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병관이와 내가 편집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다행히 병관이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어서 1차 편집 작업을 무사히 끝냈어. 지난번에 희석이와 같이 만든 줄거리판도 첨부했으니까 영상이랑 비교해보고 수정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말해줘.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상 타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선생님은 정말 이메일을 보내면서 파일에다가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내용은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 대화를 활용해서 하고 파일을 보내는데 전자우편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아직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면 다양한 조별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메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부터 이메일을 잘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 이제야 확인했네요. 서영이가 편집 영상을 보냈구나. 빨리 영상을 확인해봐야지. 줄거리판과 잘 비교해봐야겠다 라고 이 이메일을 보고서 확인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랬을 때 전자우편의 특성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세요. 자, 전자우편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 내용 쓰는 칸 있죠? 거기다가 자세히 표현할 수 있어요. 또한 기호를 사용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웃음 아니면 기분이 나쁠 때에는 유, 오, 유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자를 활용해서 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자료를 첨부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자료를 첨부해서 한 사람당 하나의 메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자료를 첨부해서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줄거리판이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해 준다고 했죠? 자, 여기 줄거리판 한번 보세요. 줄거리판은 여러분들이 흔히 스토리보드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영상을 찍기 전에 내용을 먼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림으로 정리한 계획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영화나 아니면 광고 같은 거는 무조건 이런 줄거리판에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이랑 똑같은 방법, 똑같은 장면이 나오도록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판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좋은 영상이 나오겠죠. 한번 여러분들 스토리보드를 봐보세요. 자, 선생님이 확대를 한번 시켜줄게요. 글자는 잘 안 보이겠지만 강아지가 나오는 어떤 영상을 찍을 스토리보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강아지의 표정도 자세하게,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동작도 자세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먼저 그려놓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 친구가 말하네요. 줄거리판과 잘 비교해야겠다. 네, 이처럼 줄거리판, 스토리보드와 영상이 비슷한지 같은 구조를 띠고 있는지 혹시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줄거리판은 한마디로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계획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92쪽은 여기까지 하고요. 1시간 뒤 부분을 볼게요. 자, 1시간 뒤에 이 친구들이 영상을 다 확인을 하고 스토리보드 줄거리판도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한 대화입니다. 이런 온라인 대화에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온라인 대화는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 반 친구들과 반 단톡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친한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단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만의 가족 단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대화는 주로 그룹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1대1 대화도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쯤이면 모두 영상을 확인했겠지?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을 테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대화해봐야겠다라고 했어요. 저 온라인 대화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우리 이메일로는 동시에 교환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 대화, 단톡을 활용하다 보면 같이 동시에 여러 명이 이야기하는 게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자, 병관이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들 동영상 봤지? 그랬더니 희석이가 최고야 하는 그림 이모티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온라인 대화에서는 그림으로, 이모티콘 같은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서영이는 웃는 모습에 기호를 사용했어요. 그쵸? 그래서 서영이는 기호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은이는 말로 했어요. 잘했어. 그런데 서영이랑 희석이가 다투는 장면에서 싸우는 연기가 어색해 보여. 병관이가 얘기하네요. 그럼 다투면서 하는 말을 자막으로 만들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거 좋다. 오, 병관이가 웬일? 히읗 희석이가 얘기하네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병관이가 밖에서 줄넘기를 하는 장면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보고 또 연기를 하라고 이 기호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요. 마지막, 내일 다시 찍고 수정하자. 힘내. 자, 이거는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한 예시입니다. 자, 여기를 봤을 때 온라인 대화의 특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아까 선생님이 썼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이게 정말 큰 매력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고 내 친구는 한국에 있지요. 그랬을 때 미국과 한국에서의 사람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거리가 조금은 좁아진 것 같아요.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도 멀리 느껴지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호나 그림을 활용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여러분. 자, 이런 장점을 알고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과 그냥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활용하는 건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때는 내가 어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지? 이런 특성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인터넷 매체를 배웠어요. 그쵸? 인터넷 매체에는 첫 번째로 누리 소통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SNS, 두 번째로는 블로그, 세 번째로는 전자우편, 네 번째로는 온라인 대화,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거, 이 네 가지를 먼저 배웠는데 전체적인 특성을 보면 인터넷 매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온라인 대화는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블로그는 좀 차이가 있고 전자우편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시간적인 거랑은 상관없이 어쨌든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고요. 두 번째로 기호나 그림을 활용해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또 영상 언어,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다양한 언어를 활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매체의 주소, 링크를 공유해가지고 다른 인터넷 매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편리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성을 올바르게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해주세요.